추석 특집의 조명이 천천히 올라가던 그 순간 한국 대중가요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화면을 채운 첫 음향이 객석의 심장을 톡 건드렸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서서히 선명해질수록 수천의 숨이 동시에 얇아졌다. 그 이름, 김용빈. 그는 단지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오래 준비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펼쳤다. 잔잔한 인트로와 함께 흘러나온 첫 호흡은 마치 초승달 같은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로 이어지며 점점 커지는 곡선은 공연장의 공기를 다른 색으로 칠했다. 하나하나가 객석의 기억과 맞닿을 때마다 누군가의 추석이, 누군가의 청춘이, 누군가의 어머니의 웃음이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그를 들었고, 곧 그와 함께 울 준비를 했다. 무대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전 그는 자신에게 단단한 약속을 걸었다고 한다. 오늘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완성하려 합니다. 간단한 이 고백 뒤에는 길고도 혹독한 시간이 있었다. 수주 동안 하루 10시간을 넘기는 연습, 새벽에 텅 빈 연습실 공기를 가르는 스케일, 반복되는 테이크 속에서 부서지는 목, 그리고 병원 대기실 의자의 차가운 금속 감촉.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무너져야 무대 위에서 웃을 수 있다고, 지금 아파야 객석이 편히 울 수 있다고, 그 고집스러운 믿음 하나만 손에 쥐고 왔다. 조명감독의 큐, 밴드마스터의 손짓, 인이어로 들어오는 클릭 소리가 펄스처럼 뛰기 시작하자 그는 첫 글자를 내보냈고 그 즉시 떨림은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진심뿐이었다. 관객석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팬덤 사랑빈이 만든 LED 슬로건이 바다가 천장까지 반짝이며 별빛이 객석의 윤곽을 바꿨다. 용빈아 사랑해라는 문구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응원봉의 점들이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다. 이 불빛의 디딤판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멀리, 더 깊이, 더 오래 울렸다. 그는 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던졌다. 불 꺼진 식탁 위에 남은 따뜻한 국물 같은, 늦가을 첫바람 같은,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장면들을 음정에 묶어 피치에 얹어 보냈다. 객석은 이를 받아 각자의 생으로 번역했다. 누군가는 오래전 추석의 웃음으로, 누군가는 그리운 이름의 메아리로, 또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말 대신 흐르는 눈물로. 클라이맥스가 다가오자 공연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마이크를 한 번 더 고쳐 잡고 숨을 길게 당겼다. 그 길이 큼 소리는 더 멀리 갔다. 흔히 말하는 고음의 장벽을 허물 때 그는 과시 대신 내어줌을 선택했다. 힘으로 치켜 세우지 않고 온기로 밀어올리며 가장 높은 정점에서 가장 부드럽게 관객을 안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가가 젖었다. 리허설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는 그 눈물이 생방송의 한가운데서 볼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화면 가득 잡힌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객석의 수많은 눈물들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앞줄의 어린 팬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용빈 오빠 울지 마세요라고 외쳤고 몇 줄 뒤에 중년 관객은 아들이 떠올라서 같이 울었다고 훌쩍였다. 눈물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 밤의 공용 언어였다. 무대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단순한 박수로 채워지지 않았다. 함성과 박수, 환호와 호명이 동시에 솟구쳤다. 그 소리의 지붕을 마무리한 것은 MC 붐의 한마디였다. 여러분, 이 무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무대는 김용빈만 할 수 있어요. 용빈이가 최고야. 가벼운 추임새가 아니었다. 프로의 촉에서 나온 선언이었고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명명식이었다. 그 말은 조명보다 밝았고 암전보다 깊었다. 해설이 필요 없는 극찬 한 줄이 생방송의 테이프를 봉인했다. 포털의 실시간 키워드는 곧장 움직였고 방송국 로비의 모니터 앞에 모인 사람들도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주어와 서술어는 명확했다. 주어는 김용빈, 서술어는 최고였다. 카메라 뒤에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크레인에 매달린 렌즈가 부유하는 사이
한 촬영 감독은 렌즈가 내 눈물 때문에 잠깐 흐려졌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놀람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제작진 중 누군가는 모니터를 보다가 이어폰을 잠시 빼고 어깨를 떨었고 조명 감독은 마지막 블랙아웃 타이밍을 반박자 늦추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추석 특집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였다. 프롤로그에서 엔딩 크레딧까지 한 명의 가수와 수천의 관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동시에 쓴 공동 창작물. 그래서 생방송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는 한동안 아무도 떠나지 못하는 공백이 생겼다. 누군가는 이 공백을 여운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축복이라 불렀다. 평론가들의 필체도 바빴다.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음악 칼럼니스트들이 그의 무대를 서사시라고 이름 붙였다.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첫 소절에서 마지막 페이드아웃까지 명확한 기승전결이 살아있는 이야기. 20대 시청자 중 트로트를 잘 몰랐다는 이조차 오늘 처음 울며 들었다는 반응을 남겼다. 그 말은 새삼스럽지 않았다. 장르의 경계를 넘는 힘, 세대를 가로지르는 공감, 언어를 뛰어넘는 표현. 그는 노래로 설명하지 않고 노래로 증명했다. 트로트의 미래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즈음, 그는 그 진부함마저 새롭게 바꾸어 버렸다. 그날 그는 유행을 만들지 않았다. 기준을 만들었다. 온라인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영상 플랫폼의 조회수 카운터가 눈에 띄게 뛰었고 댓글에는 추석 최고의 무대라는 문장이 줄지어 달렸다. 어떤 이는 이 무대만으로 1년치 위로를 받았다 적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 고백했다. 해시태그는 한글을 넘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됐다. 코리아의 감정의 목소리라는 표현이 외국 팬들의 타임라인을 메웠고 해외 팬덤 계정들은 빠르게 자막을 달아 공유했다. 단 하루 만에 몇백만의 사람들이 같은 영상 아래 모였고 각자의 사연을 댓글이라는 작은 무대 위에 올렸다. 그 이야기들은 다시 그의 노래로 연결되어 또 다른 사연을 낳았다. 공명은 그렇게 증식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스태프가 건넨 팬 반응 영상을 보다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제가 흘린 눈물이 팬들의 눈물과 이어진다는 걸 느낄 때 제가 노래하는 이유를 다시 찾습니다. 담백한 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다시 움직였다. 매니저는 그가 무대 뒤에서도 팬들이 최고라고 계속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영웅처럼 환호를 받았지만 그는 영웅의 말투를 쓰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가수로서, 한 사람의 아들로서, 한 사람의 동료로서 낮은 목소리를 골라 썼다. 그 낮음이 그를 더 높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왜 유난히 멀리가 닿는지 그 밤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테크닉은 그릇이고 진심은 내용물이다. 그는 그릇을 과장하지 않았다. 비워서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이 담았다. 꾸밈없이 올린 비음, 불필요하게 길게 끌지 않는 호흡, 정확한 발음 뒤에 숨어있는 작은 흔들림. 그 미세한 결이 관객의 체온과 만날 때 노래는 소리를 넘어 감각이 된다. 사람들은 그 감각을 오래 기억한다. 영상과 음원이 시간을 가지는 방법은 결국 그 감각의 잔상에 달려 있다. 그날의 잔상은 지나고도 길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대가 우연의 선물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편곡의 절제, 밴드의 호흡, 모니터 엔지니어의 대담한 EQ, 인이어 속 베이스의 따뜻한 질감, 조명의 색온도와 연무의 농도가 만드는 잔향까지. 모든 선택이 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과시 대신 집중, 속도 대신 밀도, 화려함 대신 명료함. 그래서 클라이맥스의 한 소절이 폭발해도 귀는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은 더 넓어졌다.